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10년 주기설 현실화되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 10년 주기설이란 부동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10년마다 최저점을 찍는다는 가설이 되겠죠. 다시 말해 부동산 가격이 최저점을 기록한 뒤 5년이 지나면 다시 최고점에 도달하고 다시 5년 뒤에는 최저점을 찍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 8년이죠. 세계 금융위기로 전세가격 하락폭이 매매가격보다 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역전세난이 발생했었습니다. 서울 지금 아파트 가격이 5개월째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매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10년 전인 지난 2008년 잠실발 역전세난과 비슷합니다. 10년을 주기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과 조정, 하락 및 회복기를 반복하는 10년 주기설이 이번에도 들어맞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대략 10년을 단위로 등락 사이클을 보이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저자 김영선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부동산 10년 주기설에 대하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선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도 참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목소리 듣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생생한 목소리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참, 예. 교수님께서 지난 한 오래전 얘기죠. 경기대 네. 주임 교수님으로 계실 때 서울 캠퍼스에서 그런 예. 강의했던 추억이 많이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의 열정적인 모습 저도 기억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억나세요? 네. 옛날에 교육방송 13번에서 교육방송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그 ITV 경인방송에서 방송 같이 했었죠. 그렇죠. 아이고, 참 일요일마다 우리 참. 교수님의 그 열정적인 모습, 예. 열정적으로 튀어나오는 그 정열적인 강의, 예.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이고,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10년 부동산 주기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그 부동산 그 10년 주기설이 예.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한번 조그마한 소견이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유명 대형 건설사들이 뭐 흑자 보도를 내는가 하면은 예. 전세 시장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예. 또 이런 와중에 이제 금리마저 예. 상승 기조를 타면은 예. 우리 이제 빛으로 집을 마련하는 그 하우스 푸어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힘들고 예. 악화 일로를 향해 치닫고 있으면은 예. 항시 이제 10년 주기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 예. 부동산 경제라든지 예. 부동산의 실질적인 상황을 예. 좀 방송을 통해서 예. 꼭꼭 집어서 설명을 잘 해주신 걸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었지만은 예.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부동산 이 매매 시장에서 예. 거래가 지금 자취를 좀 감춘 입장이거든요. 지금 거래가 절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벽이라는 말도 나오고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이런 절벽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뭐냐? 예. 제가 부동산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예. 정부의 정책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가격이 예. 많이 오르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예.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이런 절벽이 되면은 이런 그 악화를 치닫고 있으면 정부는 예. 이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정부는 얼마 늘 전에 규제하고 네.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주택거래 이제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절벽이다 보니까 예.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예. DTI라고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든지 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을 연장을 한다든지 예. 뭐 취등록세를 인하를 한다든지 예. 연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한다든지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예. 지방세 같은 경우에 이제 취등록세 인하는 세수 감소를 우려는 지자체들의 반발이 있고 예. 또 분양가 상한제 연내 폐지는 또 정치권 논쟁으로 번져서 이런 시행 여부가 이제 불투명한데 예. 어쨌든 간에 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놔도 예. 거래가 늘어날 기미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부동산 시장이 예. 바로 카오스라는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으니까 이제 그 부동산 10년 주기설이 예. 많이 나와요. 예. 제가 이제 교수님께서 여쭤보신 예. 이 10년 주기설을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이 10년 주기설을 이게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 예.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설명하기는 난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 이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은 예. 자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들어가고 유럽의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예. 위생 변수가 너무 많은데 예. 또 시대별 상황이 제각각이라서 예. 하나의 패턴으로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학계나 또는 부동산 연구기관에서는 예. 10년 주기설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주택시장에 예. 모순이 있다. 예. 또는 이거를 10년 주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억측이다. 이렇게 이제 외면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건데, 예. 저는 이 부동산 10년 주기설의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 10년마다 발생하는 이 부동산 투자 패턴, 예. 쉽게 말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예. 금리 등을 고려하면은 예. 1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면서 예. 경기 회복 후에 예. 어떤 패턴을 보일지는 과거 데이터를 단지 참고를 하면서 10년 주기설이라는 말이 나와야지. 예. 그래서 저는 이 10년 주기설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것이 예. 상당히 좀 힘듭니다. 이게 무슨 예. 얘기냐면은 교수님이 좀 과거로 좀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예. 예. 그러시죠. 예. 자, 우리 10년 주기설이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은 이겁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불황으로 치닫으면 단골매매 증가가 10년 주기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10년 대주기라는 부동산 시장이요. 예. 우리가 이걸 1970년대 말, 예. 1970년대 말은요. 예. 중동 특수로 시중 자금이 넘쳐나면서 예. 부동산 시장이 열풍이 불었습니다. 70년대 그래서- 말에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금같이 이런 부동산 시장이 이런 카오스 혼돈 시대, 아주 대혼란에 빠진 이런 저평가되는 악화 인류가 아니라 예. 그때는 화산에다가 불을 붙일 정도의 이런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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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투기의 열풍이 불었던 겁니다. 그렇죠. 70년대 말. 그래서 또 10년 뒤에 80년대 후반은요. 그렇죠. 88 올림픽 때. 그렇죠. 예, 예, 예. 전세값의 살인적인 수준으로 폭등을 하면서 예. 그때 사유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예. 정부의 정책위에서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아파트 가격이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예. 아주 경제학의 기본 논리가 예. 수요 공급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줘요? 공급을 늘려서 예. 정부의 정책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예. 일산이라든지 예. 분당, 예. 판교, 예. 중동 신도시, 예. 삼본. 교수님, 그 당시 네.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네. 토지 가격도 급상승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당시 정부가 토지 초과 이득세도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5개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아파트를 대량 공급했던 것도 바로 이 시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서둘러서 네. 5개 신도시 때 이제 그 시점인데 예. 그 후에 예.
이제 우리가 또 10년 주기세라고 하면 자 70년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80년대 엄청나게 올랐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90년대 말입니다. 예.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 뭐가 있느냐? 그때 아마 교수님도 그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고 예. 저도 그때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했는데 예. 그 당시 IMF가 왔잖아요. IMF예요. 예. 응? 예. 자 그때 당시에 예. 70년대 부동산 가격이 80년대 부동산 가격이 10년 주기설로 해서 이렇게 가격이 폭등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90년대 말에도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10년 주기설에 의해서. 예. 그런데요. 저도 그때 그 모 일간지에 예. 그 98년도 새해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에 대한 그러한 10년 주기설에 의해서 칼럼도 쓰셨죠. 100명의 전문가는요. 예. 100명의 부동산 전문가 100명이 전부가 다 10년 주기설에서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예. 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저도 예측을 했고. 예. 그런데 천만의 말씀 완전히 다 빗나갔죠. 아. 바로 금융 실명제와 같은 아니 그 금융 실명제와 같은 이 IMF가 들어오는 자 1990년대 후반에 국제통화기금 IMF의 여파로 이게 이제 그 유한 위기로 이제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예. 이완 위기로 아파트 값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예. 서울의 그런 아파트 가격이 수십 개로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같은 가격 침체가 예. 2001년과 2002년에 다시 또 가라앉았다가 예. 이제 또 폭등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분양권 전매 금지, 분양가 상한제 같은 더 시장 규제가 또 이어지는데 예.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주제가 예. 부동산 10년 주기설입니다. 예, 그렇죠. 주로 지금 이제 잠실 쪽에 서울 쪽에 그 2008년도에 역전세난의 재현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예. 바로 2018년, 2019년도다 이것이 부동산 10년 주기설인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전문가님 입장에 부동산 10년 주기설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게 말의 장난이 아닐까 생각이 싶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10년 주기설 한때에 70년대 말에 부동산이 올랐다, 80년대 말에 부동산이 올랐다. 90년대 말은 IMF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이라고는 전혀 맞지가 않았어. 10년 주기설에 의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또 말을 만들어내는 이 얘기들이 예. 너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동산 10년 주기설 말이 2008년도에 예. 역전세난의 그런 재현이 2018년, 2019년도 10년 전에 또다시 지금 오고 있다. 사이클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교수님 이왕 방송에서 예. 내가 다른 분들한테 그 화살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예, 예. 테이프라든지 예. 부동산 연구소 연구소 예, 예, 예. 그런 데에서 예. 수없이 많은 연구와 데이터를 내면서 제가 예. 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는 실물 경기면서요.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외적인 내인과 내적인 요인이 그것을 알으려고 한다면은 부동산뿐 전체적인 경제를 꼭 우리 김동수 교수님 같이 예. 전체적인 이런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예. 경제적인 흐름을 다 관측을 해야 돼. 그렇죠. 부동산은 그래야만이- 세계적인 경제와 국내 경제 그렇죠. 상황이 복합적인 네. 요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문가 저도 마찬가지로 그 뭐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예? 이 단순하게 이런 부동산의 조그마한 2008년도에 부동산이 가격이 역전세난이 있으니까 이번 10년 후에도 올 것이다.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예. 올 거다. 말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교수님, 예. 네네.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막 급상승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조금 떨어지면 뭐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 이 네. 참 언론도 참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예. 교수님, 예. 이거 말씀 나와서 하나 내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내가 현재 지금 용인 원삼 쪽에 그 용인시 처인구 원삼 쪽에 와 있어요. 아, 처인구 원산. 예, 여기가 예. 지금 SK 하이닉스가 135만 평이 들다고 해가지고 예, 예, 예.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부동산 특유의 광풍이 불고 예. 거래 질서가 물러나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으면 예.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지금 됐습니다. 예, 지금. 예, 예, 예. 토지거래 지역.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언론에서 방금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은 동감이지만 땅이 뭐 농지가 20만 원, 30만 원 되던 것이 예. 100만 원, 120만 원, 4배, 5배 올랐대. 예. 4배, 5배 안 올랐거든요. 난 현재 있어서 알거든요. 오르지 않았죠?
그 정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맞습니다. 뭐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다고 막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막 오히려 언론이 예,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시키지 않는가 하는 거 생각이 들고, 예, 제가 이 말씀 하나 꼭 드리고 싶어. 예, 뭐냐면 모 신문에서요. 예. 원산면 일대의 예, 그 가게는요. 예. 저녁에 술을 살 수가 없대. 술을 살 수가 없다고요? 예, 왜냐? 가격이 너무 올라서 주민들이 땅값이 너무 올라서 술을 너무 많이 퍼마시니까 예, 술이라는 자체가 아주 소진을 다 돼가지고 예. 술이 없대요. 술이. 야, 이런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나왔어요? 예, 그런데, 원산면 일대는 예. 술을 살 데가 없다고. 아이고, 말이. 그런데 언론에서는 예, 말이죠. 이 데스크에서는 쇼킹한 기사들을 좋아하니까 예. 인턴 기자들이라든가 일반 기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예. 그런 데스크에서 그런 기사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같으신 분이 예, 그런 일침을 좀 예, 예, 예. 대규모의 그 방송을 다 넘나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예, 옳은 소리를 콕콕 찌르시는 분들이 예, 정수리 같은 침을 하나씩 탁탁 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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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 좀 헛소문들, 예. 그거는 지금 부동산 뭐 10년 주기설을 하면서 무슨 지금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10년 주기설이 다시 발생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예. 교수님 선에서 조금 손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동한 바람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예, 그런데 지금 그 과거를 보게 되면 네. 서울을 보게 되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예, 5년 동안 가격이 하락했어요. 예, 조정기를 거치면서 하락했다가 네. 2013년부터 한 5년 동안 가격이 올랐거든요. 몰랐죠. 예. 그래서 2018년도 사실은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무려 19%가 상승했어요. 예.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은 막 어느 단지는 막 50%까지 올라갔는데 잠자고 나면 하루에 막 한 달에 1억씩 올라가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이건 비정상이적이잖아요. 네, 예? 이거 어쩌면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저해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역시 네. 부동산은 상승해도 안 되고 하락해도 안 되고 네. 필요한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방송 나와서 그렇게 따끔한 소리를 예, 많이 예. 울부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하여튼 우리 교수님 저도 뭐 10년 주기설 찾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열이 받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는데 예, 예, 예. 어쨌든 간에 예, 대한민국 부동산으로 예. 수기를 일삼아가지고 건전한 투자는 괜찮죠. 그렇죠. 건전한 투자는 뭐 적극적으로 예, 예. 저기 예. 추천해야 되겠죠. 예. 아, 토지를 사가지고요, 교수님. 예. 토지를 사가지고 내가 개발을 하겠다. 공장을 짓겠다. 창구를 짓겠다.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 예, 투기 목적으로 땅값을 올릴 목적을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 교수님도 동감하시죠? 예. 예, 예, 예. 교수님 저 시간 나실 때요. 우리 그 예, 네. 김동수 유튜브에도 좀 많이 출연하셔서 우리 예. 국민들에게 좋은 그 귀감이 되는 그 정보도 좀 예. 많이 알려주시고 좀 많이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수님 톡 정열적으로 하시는 그 강의 잘 듣고 있으니까는요. 예, 예, 예. 우리 오히려 제가 예, 유튜브를 통해서 교수님이 예, 우리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예. 이런 걸 정확히 분석을 해서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건전한 그런 부동산 투자로 예, 하셔가지고 예,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예.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예. 많이 좀 방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또 예. 다음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예. 김영손 교수님의 좋은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저도 역시 김영손 교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과거에는 사실 부동산 10년 주기설이 맞았는데요. 요즘에 들어서는 좀 잘못되는 것 같지 않나, 옛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김영손 교수님 말씀대로 세계 경제 상황과 대내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하는 경우와 또 부동산 정책을 완화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심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 동남권 물량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전세가 하락
현상은요, 지난 2008년의 역전세난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난 2008년 10년 전이죠.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서요, 엘스와 리센스 등 무려 새 아파트만 1만 8천여 가구가 한꺼번에 입주를 시작하자 세입자 우위시장이 형성돼 가지고 전세 가격이 곤두박질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지금은 그 과거 10년 전과 비교한다면 그 송파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있죠. 9,500여 가구가 입주가 이어지면서 인근 지역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동남권 전체가 하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경우 잠실발 역전세난은 늘어난 공급을 수용할 만큼 수요가 유입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 뒤에 2년 뒤에 다시 전세가는 상승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에 그러한 역전세란이 이루어지고요. 또 매매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역시 모든 국민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전망도 지난 10년간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2.2%를 기록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은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4, 5년 동안 가격이 떨어졌죠.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면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설사들이 부실에 빠지면서 공급량도 줄었습니다. 이후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고 대출 완화 등을 내세워 정책 효과로 다시 2014년부터 다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무려 18.32%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지금 20주째 그리고 전세 가격은 22주째 단계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지난 10년간의 변동률을 본다면 앞으로 3, 4년 동안은 계속 하락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지방은 좀 다르게 변동되고 있죠. 2018년도를 살펴보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가격이 상승한 반면 대부분 지방들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 경기 산업 침체로 말이죠. 울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마이너스 6.8%, 경남 지역은 마이너스 4.8%,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서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8%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주택 수요자들도 주택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말이죠. 2013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저점일 때,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11년, 12, 13년도에 가격이 하락해서 2013년도가 서울 아파트가 저점일 때 말이죠. 오히려 지방의 부동산은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부동산 10년 주기설도 옛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부동산 10년 주기설이 맞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는 세계 경제 상황과 그리고 아시아 경제 그리고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하느냐 완화하느냐 이런 스폰지 게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금 이런 시점이라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20주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또한 전세 가격은 22주째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계단식으로 장기간 하락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부동산 상승기가 되면은 조정기를 거쳐서 하락한 이후에 다시 하락한 이후에는 다시 회복기를 맞게 되는 것이 부동산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